시작 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라짜짜짜. 자, 그래서 6번부터 또 시작해 볼게요. 으짜. 자, 6번은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조금 디귿 선제가 조금 당황스럽긴 하죠.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해역에서 관측한 월별 수직 연직 분포다. 사실 얘는 이 말 안 줘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제일 그 표층에서 수온이 높은 시즌이 언제냐면은 8월이죠. 8월에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인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디예요? 북반구라는 거지.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기가 숫자가 바뀌어서 여기가 막 예를 들면은 2월, 3월, 4월 아니 조금 애매하다. 한 2월, 3월, 4월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3월달, 2월달 이 시즌이 만약에 이렇게 여름이다라고 돼 있었으면은 이거는 오히려 뭐가 되는 거냐면 남반구가 되는 거죠. 2월에 막 여름이다 이러면은 남반구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볼게요. 네, 수온 약측은 3월이 뚜렷하냐? 수온 약측이 뚜렷한 정도는 심플하게 그냥 표층 수온 높은 거 찾아주면 되는데 3월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여기죠. 3월은 지금 몇 도냐면 여기는 읽어줄 수 있죠. 지금 요선이 10도야. 11, 12, 13, 14, 15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요선은 지금 11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선 계속 10도고 10도보다 위쪽에 있는 친구는 표층의 온도가 높을 테니까 여기는 11이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영역은 뭐냐면은 10도보다는 온도가 높고 11도보다 온도가 낮은 지역이지. 10도보다 높고 11도보다 낮은 지역. 그래서 3월에서 읽어줬을 때는 10에서 11 사이가 될 거고요. 5월 같은 경우는 여기인데 5월은 조금 선이 좀 애매하게 한데 어쨌든 얘보다 높죠. 뭐 한 15선보다 높으니까 여기가 더 높다. 당연한 말이죠. 사실은 자료 해석할 필요도 없이 3월이 다 차갑겠죠. 그러니까 차가우니까 3월이 덜 뚜렷하고 해수면 부근에서 평균 풍속은 이 얘를 물어보는 이유는 혼합층 두께를 비교하라는 거죠. 겨울철이 빠르냐? 겨울철이 실제로 지금 혼합층 두께 보세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혼합층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데 얘는 지금 혼합층이 거의 뭐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적다. 자, 표층에서 이것 때문에 질문 많이 하시던데 이거는 그냥 사실은 종종 이제 지구과학이랑 과목 특성상 종종 혹은 꽤나 자주 물어보는 건데 실질적인 데이터를 주고 이거 사실 그냥 딱 데이터 보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뭐야 이거 그냥 무슨 뭐 연어 뱃살처럼 생겨가지고 이거 뭐 알록달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거를 해석하는 방향성을 전혀 못 잡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 방향성을 선지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래? 라고 준 다음에 그 방향성을 잘 따라오는지 체크하는 선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게 뭐예요? 수학 능력인 거지. 우리가 지금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하는 거 아니고 지구과학 임용고시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는 수학 능력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어떤 새로운 자료를 봤을 때 내가 걔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체크하는 시험이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고 얘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는 문제가 몇 개 종종 등장합니다. 저도 사실 이 선지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그런 느낌의 선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그냥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면 돼. 아, 이거 그냥 시킨 대로 하면은 자료 해석이 되는구나. 자, 표층에서 수심 100m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100m까지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표층에서 수심 100m까지.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깊어질수록 각 깊이에서 최대 수온이 나타난 달이 점차 늦어지냐? 그럼 각 깊이라는 말은 뭐 0m, 1m, 2m, 10m, 20m, 30m, 40m 해가지고 뭐 100m까지 각 깊이들이 있을 텐데 그 깊이들에서 최대 수온이 나타난 달을 체크를 해서 걔가 어떤 시기상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럼 천천히 해봐야지. 0m에서는 제일 높은 수온이 언제 나타나요? 쭉 보니까 요때네. 그죠? 한 8월쯤. 뭐 1m, 2m 단위로 할 수 없으니까 20m 보면 쭉 가다 보면 제일 높은 온도가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대충 요쯤이죠. 한 9월달. 그죠? 40m는 쭉 가다 보면은 제일 높은 온도가 한 요쯤에서 나타나죠. 한 10월달. 60m에서는 한 요쯤. 80m에서는 한 요쯤. 100m에서는 한 요쯤 이렇게 되지. 지금 보시면은 최대 수온이 나타나는 각 깊이에서 최대 수온이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런 시즌들인데 얘네들 대충 이해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최대 수온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최대 수온이 나타나는 그 시기가 점점 뒤쪽으로 가고 있다. 라는 그냥 실제 그래프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래라고 지금 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 볼래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잘 따라올 수 있는지 그거 체크하는 정도의 그런 느낌의 수학 능력을 체크하는 선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뭐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저도 처음 본 선지가 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해석해내는 능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범위 뭐 심층은 안 들어간다면서요? 라고 하지만 이 정도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전지구적인 해수의 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보시면은 표층순환이 막 돌다가 극지방에서 차가 오니까 심층순환으로 바뀌죠. 여기가 북대서양, 대서양이잖아? 대서양 북쪽에서, 북대서양에서 침강하는 북대서양 지역이고, 여기는 표층이 심층으로 들어가니까 침강인 거죠, 침강. 그리고 막 이렇게 내려온 심층이 얘는 어때서 속도가 엄청 느려요. 연렴순환, 밀도 차이가 엄청 느리다가 걔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이런 지점들이 생기죠. 여긴 용승이. 또 이렇게 오던 흐름이 여기도 올라오죠. 뭐 여기도 용승이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건 자세한 거는 다음에 배울 거고. 어쨌든 간에 얘네가 하나로 연결돼 있고 표층이 약해지면 심층이 약해지고 심층이 약해지면 표층도 약해진다라는 연결돼 있는 모습. 그래서 북대서양 심층순환 세기가 변했을 때 어떻게 변했대? 변했다라는 말은 세졌거나 약해졌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되냐? 제가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이면 잘 이해를 할 텐데 지금 기온 변화라고 해놓고서는 밝은 색깔이면 온도가 높은 거고요. 진한 그라데이션이면 오히려 온도가 떨어진 겁니다. 보니까 지금 극지방의 온도가 극심하게 떨어졌고요. 적도지방, 저위도지방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간 걸 알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세팅인 거죠? 저위도의 에너지 과잉이 더 심해졌고 고위도의 에너지 부족이 더 극심해졌다라는 거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 이 과잉 에너지를 부족 에너지로 옮겨주는 이 이동을 누가 했냐면은 대기랑 해양이 했었는데 지금 이 심층순환의 세기가 어떻게 된 거죠? 약해져서 이 역할을 하는 이 해양의 역할이 약해져서 과잉 에너지가 고위도로 더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그 갭 차이가 훨씬 커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자료는 지금 북대서양 심층순환에 이게 뭔지는 지금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심층순환이 약해졌다라는 자료라는 거지.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직 우리가 심층순환 딥하게는 안 배웠어도 이 큰 그림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A에서 침강이 강해졌다. A는 어디냐면 지금 침강이 일어난 지역이죠. 왜냐면 표층이 심층으로 바뀌는 거니까. 근데 침강이 강해지지 않았다고. 약해져야 된다고. B에서 A로. B는 어디냐? B는 여기 저위도. A는 고위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수성이 약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 불균형이 극심해졌다고. 고위도로 표층의 열순환도 세트로 약해진다고. 세트로 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해진다. 둘 다. 됐죠? 자, 2, 3. 근데 문제를 진짜 많이 넣었네요. 목 아파 죽겠네. 열심히 풀고 있는데 시간이 욕심이 다 풀어주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일단 다 때려 넣었는데 상당히 지금 시간이 촉박하네요. 한번 해봐야지. 표는 서로 다른 해수 A에서 D의 물질량을 그림은 수온 연분도로 나타낸 것이다. BC 밀도는 같다. BC 밀도는 같대요. BC 밀도 같대. 오케이. 한번 볼까요? 수온 연분이 있는데 수온 연분도를 줬네. 이거는 그려보라는 거죠. A는 19, 수온이 19. 그 다음에 연분 34. 연분 34니까 어디에 찍히냐면 대충 뭐 이쯤에 찍히죠. B는 14에 34.7. B는 14에 34.7이니까 뭐 이 정도 돼가지고 한 요 정도 찍히겠지. B가. B랑 C는 밀도가 같댔어. 그래서 C는 7도야. C는 7도야. 근데 밀도가 같으면 요 등밀도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7도면서 등밀도선이 있으면 C는 대충 이쯤에 있는 거죠. D는 8도에 34. 살짝 높은데 8도에 34니까 뭐 대충 여기 이렇게 D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밀도 순으로 한번 배열해 보면 A가 제일 낮고 BC는 똑같다고 문제에서 줬고 D로 얘기를 하면은 BC는 같다고 문제에서 줬고 그 다음에 D가 제일 크네요. 자, 밀도 D. 수온만 고려할 때 산소기체 용해도는 한마디로 수온이 낮을수록만 높아질 텐데 B가 크냐? B는 수온이 14도. D는요 8도. 그러면 얘가 온도가 더 높은데? 그럼 어떻게 더 커? 아니죠. 답은 뭐 바로 나오는데. C의 연분 34 PSU보다 낮느냐? C 같은 경우는 지금 34 PSU는 선이 여기 있는데 등밀도 선에 7도랑 같이 연결이 되려면은 무조건 얘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 가나는 북태평양 해역에서 자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만류, 시계 방향, 알뜰순환, 여름철 겨울철의 평균 혼합층 두께. 한마디로 이거는 바람세기랑 연관이 있는 건데 우리가 백년 지식으로 알고 있죠. 바람세기 언제가 더 세냐? 겨울철에 더 세다. 그러면은 혼합층 두께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더 두껍게 발달한 요게 겨울이겠죠. 그지? 그 다음에 혼합층이 좀 연한 색깔로 발달한 요게 여름이겠죠. 오케이?
이 정도 하고 한번 볼까요? 해저에 따른 혼합층의 두께 변화는 A 해역이 크냐? 이러면은 A 해역, B 해역을 따로 봐야 되는데 A 해역 먼저 볼까요? A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색깔이었어요. A 해역은 진해졌네. 그러니까 엄청 연했다가 진해져서 꽤 큰 편인 것 같아. B 같은 경우는 연했어요. 비슷한 조금 진했어. 여기는 B 스타트는 여기인데 진해지긴 진해졌는데 그만큼 극심하게 진해지긴 않았죠. 얘는 좀 작죠. 그러니까 A 해역이 잠깐 맞나? 근데 답이 틀렸다는데. 계절에 따른 혼합층의 두께 변화는 A 해역이 크냐? 크냐 맞죠? 크냐 맞죠? 제가 어제 잠을 4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A 해역에서 평균 풍속은 겨울철이 빠르냐? 지금 얘는 사실 우리가 배경식으로 풀 수 있지만 조심해야 돼. 실제 자료가 있으면 실제 자료를 풀어야죠. A 해역 자료를 보시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죠. 혼합층이. 한마디로 평균 풍속 혼합층 두께 보는 건데 겨울철 두께가 훨씬 두꺼우니까 두껍게 지금 혼합층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고 있는 거. B 해역에서 표층의 수의 연직 혼합은 얘도 결국에는 혼합층의 두께 변화, 평균 풍속, 혼합층, 연직 혼합 다 같은 말 지금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 활발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이제 표층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질문 많이 하고 사실 선생님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요라는 질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릴게. 자, 북대서양 해역 6월 표층 여름이죠. 자, 이거 북대서양 북반구고 6월이니까 여름이에요. 만약에 북대서양이 아니면 남대서양이었잖아? 그럼 6월이면 겨울이라고. 이런 것들 미리미리 지금 연습 잘 해놓으셔야 돼. 평균 표층 수온 분포랑 주 해력 해야 A, B, C, D를 나타내는 것이다. BD는 흐릅니다. 네, 그쵸. 자, 여기는 우리가 공부했으면 알겠죠. 여기 북쪽도 해류. 여기는 멕시코 만들렸다가 나오는 멕시코 만류. 이 친구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난류죠. 그래서 고온 고염이자 용존 산소량은 낮고 영양염도 낮고, 그죠? 복습 한번. 그 다음에 여기는 북대서양 해류. 북대서양.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한류죠. 그래서 여기 카나리아 해류. 얘는 한류니까 복습 한번 해보면 저온 저염이면서 용존 산소량은 높고요. 영양염은 많고요. 오케이? 자, 이 정도 배경지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A, D보다 한류가 흐르느냐? 지금 D는 카나리아 해류가 나서 D는 맞아. D는 맞죠. 근데 A가 지금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A가. 왜냐면 멕시코 말고 저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애매모호하죠.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은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답지에서는 레브라도 해류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해석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야, 이거를 레브라도 해류를 외운 분들이면 당연히 편하게 풀었겠지만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A 같은 경우는 딱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이 등온선을 사실 해석하는 연습이 잘 돼 있었으면은 한류가 흐르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이 등온선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고위도부터 저위도로 내려오는 모양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이거 멕시코 만류가 저기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멕시코 만류는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요렇게 그래서 한 요 정도 영역까지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등온선이 휘어 있는 걸 보라고. 등온선이 따뜻한 등온선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영역이 딱 한 요 정도까지고 사실 여기서 끊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애매해. 확실한 건 고위도에서 등온선이 만약에 이렇게 일자였겠지.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근데 더 차가운 고위도의 등온선을 이렇게 아래로 밀고 내려오는 이런 모양은 지금 한류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류의 이름이 레브라도 해류라는 거를 그냥 답지에서는 알려준 것 뿐이지 이 친구가 레브라도 해류인 걸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다고. 어떻게? 자료 해석으로. 그쵸? 지구과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려드린 거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 외에 어떤 게 나왔을 때는 내가 안 외웠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자료에서 어떤 거를 읽어내야 풀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 그냥 이거 A 느낌적으로 멕시코 말고 그냥 느낌적으로 가겠지. 그래서 A는 난류, D는 한류 이래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그렇게 푸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공부는 공부대로 했는데 자료 해석 하나를 덜 해서 틀려버리는, 심지어 3점짜리. 너무 아쉽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똑바로 딥하게 자료 해석, 지금 이 자료 해석, 등온선 자료 해석 하나 이거 못하면 못 푸는 겁니다. 이걸 레브라도 해를 외워야 된다. 그럼 나 표층을 다 외워야 돼. 이렇게 가면 공부 방향 잘못 잡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가시면 안 돼. 자, 표층에서의 평균 영설, 그죠? 이거는 D가 맞느냐? 한마디로 온도가 낮은 녀석이 많을 텐데 D 같은 경우는 지금 한류 지역이라서 이렇게 푸는 분도 많겠지. D는 뭐 한류니까 당연히 뭐 저온 저염이고요. 아까 용존산소 많다 했으니까 많아요. 이렇게 풀어도 돼. 당연히 답은 맞아. 근데 그렇게 푸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 등온선이 나와 있으니까 등온선을 읽어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라는 거지.
제가 I24번인가에서 말했었잖아요. B지역 온도 한번 읽어줄 수 있잖아. 24, 26 사이니까 얘는 B지역이 24랑 26도 사이. D는요 20도랑 22도 사이잖아. 그러니까 20도랑 22도 사이 이렇게 읽어주면 되잖아. 그럼 얘가 더 온도가 낮으니까 음중산소량은 조금 많은 편이지 않을까. 사실은 한류라는 개념도 들어가야 되긴 하죠, 답을 내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디테일한 답들을 수치를 읽는 연습은 지구학에서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C의 표층 해류는 무역풍이냐? 그쵸, 이거 북쪽도 해류는 무역풍 때문이고요. 북동무역풍. 자,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북태평양 아열대순환 시계방향, 그죠? 컨테이너선 사고다. 보면은 여기 북태평양 해류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가 이렇게 있을 거고, 북쪽도 해류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시계방향의 아열대순환. 폭풍으로 인해서 파손돼서 많은 신발이 해류가 흐르는 바다로 방출됐습니다. 그 해류에 의해서 대부분 신발은 B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해류는 요 A 해류죠. 그러니까 북태평양 해류를 말하는 거고. 그러나 일부는 북쪽으로 이동을 하였고, 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난류,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 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이 난류, 한류 흐름 자체는 뭐라고요? 뭐 때문에 생긴다고? 지금 또 강조하고 있잖아, 올해. 이 친구는 북쪽으로 이동, 일부는 남쪽으로 이동. 이게 뭐예요? 부딪혀서 형성된 난류,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 난류 이름 외워야 되나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친구를 찍어놓고 뭐 편서풍 때문에 형성됐다, 극동풍 때문에 형성됐다 이러면 안 된다고. 부딪혀서. 이거 캘리포니아 해류 찍어놓고 편서풍 때문이냐 혹은 무역풍 때문이냐 이러면 안 된다고. 얘는 부딪혀서. 그래서 어쨌든 이 남하하는 해류 같은 경우는 요 해류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해류죠.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C 지점까지 온 거죠. 기억은 북태평양 해류 정답이고요. 니은은 여름의 주변 에너지로 열 에너지 방출. 아니요, 한류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쓸까요? 얘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해류 같은 경우는 한류잖아요. 한류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저온 저염이라고. 저온인데 어떻게 내가 열 에너지를 방출해? 얘는 오히려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한류가 흐르는 쪽은 상당히 온도가 좀 차요. 그러니까 서늘한 기후가 있다. 서늘한 기후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용승이 일어나면 안개 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런 질문, 한류가 흐르면 안개가 생기나요? 야,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막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추가적인 정보를 좀 주겠지. 근데 어쨌든 서늘한 기후니까 뭐 아까 그냥 생각이 나서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땡. 신발은 B, C 지점에 비슷한 시기에 도착을 했을 것이다. B 같은 경우는 A에서 슝 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얘는 슝 돌아서 여기 와야 되잖아. 이 질문 자체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쉬운 문제. 자, 그림 가는 60도에 북위 60도에서 남위 60도 사이에 대기대순환 순환세포를, 그러니까 여기는 북반구, 여기는 남반구, 헤들리 페레까지만 나타낸 거죠. 그리고 나는 평균 해면 기압과 강빼기 증. 오우씨, 이런 게 치사한 문제야. 봐봐, 옛날에 사설에나 좀 나오는 건데 증 빼기 강 안 주고 지금 강 빼기 준 거잖아. 그죠? 얘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한마디로 뭐가 평균 해면 기압일지, 뭐가 강 빼기 증일지 맞추라는 거죠.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건 뭐야? 평균 해면 기압 여러분 알아요? 이런 용어 처음 보지 않아? 낯설잖아. 강 빼기 증은 상당히, 증 빼기 강과 반대긴 하지만 어쨌든 얘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 얘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얘를 찾으면은 평균 해면 기압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증발량, 증 빼기 강에서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값 자체를 보세요. 강 빼기 증. 자, 봐봐. 이 그래프가 지금 얘일지 궁금한데, 일단 내가 증 빼기 강을 봤을 때 우리 배경 지식으로는 어쨌든 이런 식의 뭔가 그림이었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얘가 막 요동쳤나 싶긴 해. 그래도 천천히. 아마 얘가 강 빼기 증일 가능성이 높은데 막 찍지 말고. 그럼 강수량이 어디가 많은데? 자, 헷갈리네요. 강수량이 어디가 많은데? 강수량은 일단 적도가 강수량이 많아. 증발량은 적었어. 그럼 이 값이 엄청나게, 이거 빼면은 큰 양수 값이 나오겠지. 60도인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30도야.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야. 그래서 오히려 증발은 많아. 강수는 적어. 사하라 사막 같은 거 있어요. 마이너스 값이. 그리고 60도까지였잖아요. 60도 같은 경우는 한대 전선대라서 다시 증발 강수 많아. 증발 적. 이래. 그러니까 뭔가 오락가락하는. 간단하게 그러면 적도에선 플러스여야 돼. 적도에선 제일 높아야 돼. 그리고 30도로 내려가면서 좀 내려가야 돼. 그죠? 그랬다가 60도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W 느낌의 모양의 그래프가 강빼기 증이겠네. 아까 우리 이거로 찍었는데 얘는 지금 어때요? W가 아니라 M자 모양이죠. 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강빼기 증 그래프라는 거죠. W 모양.
오케이? 요게 바로 강빼기 기증이었다는 거지. 아, 이렇게 실제적으로 찾아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A는 자연스럽게 해면기압이 되는 거죠. 평균 해면기압.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거법을 통해서 찾아낸 자료는 굳이 준 이유는 걔를 통해서 실제 상황을 더 해석을 잘 해보라고 주는 거예요. 얘를 굳이 준 이유. 해면기압. 왜 이렇게 그려질까? 왜 M자일까? 생각해보면 적도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저기압, 뜨거우니까 막 뜨잖아? 적도 저압대. 낮아. 아열대 고압대 높네. 한대 전선대 다시 조금 낮아줘야지. 오케이. 그죠? 강빼기증 같은 경우는 요 그래프를 읽어줘야 되는 거고, 해면기압 같은 경우는 요걸 읽어줘야 돼. 오케이? 어쨌든. 자, 그래서 A는 평균 해면기압, B는 강빼기증이다. A는 평균 해면기압, A는 평균 해면. 오케이, 맞죠? 표층에서의 평균 연분. 평균 연분 뭐야 이거? 형 보자마자 증빼기 강해야지. 적도적 가로치고. 기억에서 높느냐?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충 위도만 봐서도 아열대 고압되니까 동그라미 쳐도 되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강빼기 증이 엄청나게 작잖아요. 이 말은 증빼기 강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지. 증빼기 강이 크다는 건 뭐? 위도 60도 이내 지역에서는 표층 연분과 거의 똑같다. 표층 연분과 거의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니은 해역에서는 편서풍에서 동에서 서로 해류가 흐른다. 니은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은 남극 쪽이잖아요. 남극 쪽에서 지금 편서풍이 불어서 이렇게 편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불어주는 친구죠.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해류 이름이 뭐라고? 남극 순환 해류, 남극 순환류 혹은 서풍 피류. 이건 전공용어로 했죠. 왜냐면은 편서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이 친구가 가기 때문이다. 근데 이 친구 뭐요? 동에서 서? 서에서 동. 편서풍에 의해까지 하고 신나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해가지고 5번 찍은 사람들 진짜 반성하세요. 동쪽에서 섰죠. 아니라고. 서에서 동.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집 가서 막 진짜 허벅지 찌르면서 진짜 운다니까 진짜. 이런 거 틀리지 마시고. 자, 16번 3점의 마지막. 그럼 가는 우리나라 표층 해류의 대략적인 1월 평균 유속. 우리나라고 1월이니까 이건 겨울이죠.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한류가 좀 세질 것 같아요. 그죠? 한류가 좀 많이 밀고 내려올 것 같고. 그럼 나는 어느 해 1월에 동중국해, 동중국도 북반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 자료고요. 겨울에서 유조선 사고, 해양 오염 시켰을 때, 그죠? 여기 사고 났는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뭔가 퍼져나가는 느낌 보이지 않나요? 왜 그렇겠어요? 연중 계속 쿠로시오 해류가 어쨌든 간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겨울이라서 조금 쿠로시오 해류 힘이 약해서 한류의 힘이 좀 더 세가지고 여기까지는 못 들어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이 퍼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오지 못 들어온 느낌이죠 살짝. 어쨌든 간에 여기는 근데 쿠로시오 해류가 계속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죠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애들이 지금 여기 내려오는 한류가 여기 상당히 그래도 좀 많이 분포하고 있죠. 겨울이라서. 보자. 쿠로시오 해류 유속이 빠르냐? 지금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유속이 겁나. 아무리 겨울철이라도 쿠로시오 난류는 메인이잖아요.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얘네들은 4대 천왕 같은 느낌이잖아. 벌써 태평양을 지배하는 제일 큰 해류인데 아무리 겨울이라서 얘네가 너프를 먹었고 아무리 겨울이라서 동안 난류가 버프를 먹었다 해도 얘는 쪼렙이고 얘는 큰형님이다.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봤을 때도 자료 해석이 되잖아. 자료 해석을 풀 수 있잖아요. 얘가 훨씬 진한데 진하면 유속이 높다는데 동안 한류는 지금 북한 한류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뭐 있긴 하지만은 얘보다 색깔이 연하잖아요. 그죠? 쿠로시오가 빠르고요. 사고 지점 해류 일부는 남해랑 동해로 흘러가냐? 남해 들어갔고 동해 들어갔고 그죠? 7월 사고가 발생했다면 동해는 고위도까지 그죠? 동안 난류가 훨씬 더 셀 테니까 이동을 할 겁니다. 5번 됐죠? 그래서 3점까지 끝났고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힘내시고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빠이빠이. 뿅.